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17년 지방직 9급 전기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시험 당일에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카페 게시글을 잘 보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 고득점자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7급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9급은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분들이 7급을 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그 이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9급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9급 준비하시는 분도 7급처럼 공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은 회로의 AB단자의 태분항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은 얼마인가? 자, 태분항 등가로 그려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태분항 등가는, 이거죠, 이거. 이것이 태분항 등가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VTH라고 하는 것은, VTH는 뭡니까? AB단자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2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바로 전류원. 전류가 이렇게만 흐르게 됩니다. 그쵸? 몇 암페어가? 2암페어. 2암페어니까 이거 2암페어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2옴의 저항에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몇 볼트? 4볼트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RTH는 AB 단자에서 바라봤을 때의 합성저항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전류원은 제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없앤다 이거죠. 자, 얘를 없애면 단락이 아니라 개방입니다. 그러면 이 4옴은 AB 단자에서 봤을 때 전혀 관계가 없는 애가 됩니다. 그러면 AB 단자에서 보면 뭐만 보입니까? 얘만 보입니다. 그죠? 몇 옴? 2옴 더하기 2옴에서 얘가 4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어렵지 않게 등가전압 4, 등가저항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그림과 같은 캐패시터 C1, C2, C3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 14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캐패시터 C1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자, 얘는 문제를 딱 봤을 때 C1, C2, C3가 뭡니까? 직렬이다. 직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Q가 일정하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있는 Q나 그쵸? 전체 Q는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는 C, V 이거죠. Q는 전체 정전 용량 곱하기 전체 전압이나 C1, V1이나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전체 전압 V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뭘? 여기에 정전 용량,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직렬이기 때문에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그죠? 자, 대입해 보시면 100분의 1 플러스 120분의 1 플러스 150분의 1 이거예요. 그죠? 이거 계산하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바빠 죽겠는데 그죠? 이거 언제 이거 계산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요령이에요. 이거 15는 곱하기 2하면 얼마입니까? 30이 되죠. 30. 그러니까 15는 그냥 무조건 곱하기 2해서 30으로 생각을 해요. 자, 공통 인자를 할 때 얘는 10이고 얘는 12고 얘는 30이다.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그쵸? 얘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 15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빨리 계산하기 위해 300분의 2 이렇게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15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공통인 게 뭐야? 1200이면 될 것 같아. 계산해볼까요? 1200분의 자, 얘 1200 달려면 얼마예요? 12 플러스 얘는 1200 달려면 10 플러스 얘는 1200 달려면 4 곱하면 돼요. 4, 2, 8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계산해보면 1200분의
1200분의 계산해보면 8 더하기 12 더하기 10 하게 되면 30 되겠네. 그죠? 이거 40분의 1이 됩니다. 40분의 1. 자, C분의 1이 40분의 1이다. 그럼 C는 결과적으로 40 마이크로 페럿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요 공식에 의해서, 그죠?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가 14예요. 그죠? 그러면 5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죠? 점 하나 둘 가게 되면 여기 점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거죠. 자, 2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직렬이니까 뭐가 같다? 전하량이 일정하다. 그럼 Q는 CV다 라고 해서 전체 정전 용량 C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는 거 되게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능력을 올릴 수 있느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죠. 그죠? 산수 문제 많이 풀어보면 빨리빨리 두뇌 회전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V 교류 전원의 소비 전력 60W인 전구와 500W인 전열기를 직렬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60W 전구를 30W 전구로 교체할 때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자, 전구가 있고 전열기가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얘는 60W짜리고 얘는 500W짜리더라 이거예요. 자, 근데 요 60W짜리를 뭘로 바꿨다? 30W로 바꿨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220V의 전격 소비 전력인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 제곱입니다. 그죠?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전격일 때 P 전력은 저항과 뭐 한다니까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얘의 저항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1옴이라면 그죠? 1옴이라면 30W짜리는 저항이 몇 옴이라는 얘기니까 2옴이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가요? 자, 소비 전력은 뭐예요?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전력이 2분의 1배가 되면 저항은 2배가 된다고요.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저항은 예를 들어 1옴에서 2옴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60W를 30W 전구로 교체했다라면 저항의 값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죠?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됐다? 증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고 옳은 것은 뭐냐? 이런 얘기죠. 뭐예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증가한다. 두 번째,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감소한다. 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세 번째,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저항, 합성 저항은 증가됐으니까요. 여기에 흐르는 뭐가 됩니까? 전류가 감소된다라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왜? 합성 저항이 증가했으니까. 자,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자, 우선은 이건 아니에요. 그죠?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 증가 아니다. 그죠? 네 번째,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죠. 왜? 자,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뭡니까? I 제곱 R이에요. 자, 그 얘기는 전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소비 전력도 뭐한다? 감소한다. 그죠? 전열기의 소비 전력이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여기는 이 3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소비 전력은 저항의 반비례한다. 즉 60W짜리를 30W로 바꾸게 되면 전체 저항은 감소하고 전류는 합성 저항은 증가하고 전류는 감소하게 된다. 전류 감소로 인해서 소비 전력이 감소한, 즉 전열기의 소비 전력이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내용이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이다. 내용만, 이론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내용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하에 100 플러스 J50의 전압을 인가했더니 6 플러스 J8의
부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옆에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압 V가 100 플러스 J 5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류 I가 6 플러스 J 8로 되어 있더라. 자, 이때 우리가 공액 복소수, 즉 복소 전력을 구할 때 비상전력 PA는 전압의 공액을 취해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전류의 공액을 취해도 결과값은 같아요. 즉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두 개 틀리고 뭡니까? 이 무효의 부호만 다른 거죠. 그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은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뭐 전공 도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류의 공액을 취하는 게 많더라 이겁니다. 어떤 걸 취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무효 전력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거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전류의 공액을 취하는 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대로 해보시게 되면 100 플러스 J 50 전류의 공액을 취하면 6 마이너스 J에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인가 6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J 800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J 300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40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000 마이너스 J 500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전압의 공액을 취하면 얘가 플러스 J 500이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유효 전력이고 이게 무효 전력이다 이러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전압의 공액을 취했을 때 뭐 플러스 무효 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뭐 진상 지상 요건 우리 이론에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유효 전력은 1000, 무효 전력은 마이너스 500이다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아주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답은 4번. 네,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류의 공액을 취하더라.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 자, 그림 같은 회로의 부하 저항 RL의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RL과 이때 RL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자,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뭡니까? 내부의 저항과 그죠? 부하의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잘라서 그죠? 여기에 단자를 A, 여기에 단자를 B라고 해놓고 얘를 뭘로 하면 되냐? 태분항, 등가, 회로로 만들면 돼요. 그쵸? 자, 이 AB 단자를 잘라놓고 태분항, 등가로 만든다. 자, 회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회로입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압은 60이 되겠고요. 여기는 6옴, 여기는 12옴 이런 얘기죠. 자, 얘를 뭘로 하겠다? 태분항, 등가, 회로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여기를 VTH라고 하고 여기를 RTH라고 해보도록 하죠. 자, VTH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렇죠? 결국엔 뭡니까? 6옴과 12옴의 직렬회로에 12옴에 걸리는 전압. 이거죠. 계산해보면 VTH는 더한 것분의 얘랑 얘랑 더한 것분의 6 플러스 12분의 12에 걸리는 전압. 이거죠. 계산해보면 40V 나옵니다. 여기 40입니다. 자, 그 다음에 RTH를 보도록 할게요. RTH 뭡니까? 전압원은 뭐 한다? 단락한다. 그죠? 단락을 해놓고, 자, AB 단자에서 바라본 저항값입니다. 그러면 6옴과 12옴은 지금 무슨 상태? 병렬 상태입니다. RTH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6 더하기 12분의 6 곱하기 12. 계산해보면 4옴 나옵니다. 그럼 얘가 몇 옴이라는 얘기입니까? 4옴
즉, 이 회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뭐 RL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RL. 자, 언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된다고 했냐? 얘와 얘가 같을 때. 얼마입니까? RL이 4, 5일 때. 자, 그러면 최대 전력. 자, 최대 전력 공식 Pmax는 4R분의 V의 제곱. 이 식에서, 그죠? 이 회로에서 4R분의 V 제곱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4분의 40에 제곱하시면 100 와트다 라는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100와트. 즉, 본 문제는 뭐예요? 태분항 등가 회로를 구해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인 Pmax 4R분의 V 제곱의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1번에 RL은 4옴, Pmax는 100와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자유공간에서 자개의 세기가 y g 제곱 a 뭐라고 했네? ax라고 되어 있나요? ax. ax인가요? ax의 분포로 나타낼 때 점 P 5,2,2에서의 전류 밀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장의 세기 h가 y g 제곱에 뭐 ax 벡터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전류 밀도를 구하라. 전류 밀도 i는 이런 거 있으면 컬 h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전류 밀도 i는 컬 h. 자, 그럼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 자기학에서 공부하는 거죠. 자, i j k 여기 뭡니까?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 라운드 h 뭡니까? yg 제곱. 여기는 0, 0이 됩니다. 그럼 얘를 뭐 하는 얘기입니까? 전개하여라. 자,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에 대해서 전개해 보면, 자, i에 요거 없어지는 거죠, 그죠? 라운드 y 라운드 0 마이너스 라운드 g 라운드 0, 그쵸? 자, 마이너스 j에 요렇게 하게 되면 라운드 x 라운드 0 마이너스 라운드 g 라운드 요거죠. y g제곱. 그렇죠? 자, 플러스 k에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라운드 x 라운드 0 라운드 x 라운드 0 마이너스 라운드 y g제곱이 됩니다. 이거죠. 자, 0을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 0대, 그죠? 자, 0. 자, 마이너스 j. 자, y g 제곱을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얼마 됩니까, 요거? 2yg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2yg j가 되고요. 자, 요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g 제곱이 됩니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g 제곱 k가 되겠다, 그죠? 자, 문제에서 어떤 좌표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2,2다라고 써요. x, y, g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죠. 자, 5,2,2. 자, y, g에다가 2 넣으면 8. j, 그쵸? 자, g에다가 2 넣으면 뭐예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k가 됩니다. 그쵸? 전류 밀도는 이거죠. 8j 마이너스 4k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로 되죠? 절대값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절대값. i는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시면 4 루트 5라는 값 나옵니다. 4 루트 5 암페어 퍼 제곱미터. 그렇죠? 답은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죠. 자, 7번. 자, 그림과 같은 비유전율이 각각 5와 8인 유전체 A와 B를 동일한 면적, 동일한 두께로 접합
하여 평판 전극을 만들었다. 전극 양단에 전압을 인가하여 완전 충전한 후 유전체 A의 양단 전압을 측정하였더니 80V였다. 이 유전체 B의 양단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거 문제를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우선 얘는 뭐예요?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를 C1이라고 하고 얘를 C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1과 C2가 뭐예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씁니다. 자, 문제에서 C1과 C2가 그죠? 유전체 A와 유전체 B의 극한 간격과 면적이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의 용량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유전율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A와 B의 유전율이 자, A는 즉 C1 얘는 5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8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전율이. 그러면 그냥 C1의 정전 용량은 5라고 하고 C2의 정전 용량은 8이라고 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전압이 80V이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80V이다. 자, 그러면 유전체 B의 양단 전압은 뭐냐 이거죠. 그렇죠? 이 얘기. 자, 콘덴서가 직렬 연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하량 Q가 동일하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자,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C, V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얘랑 곱한 것과 얘랑 곱한 게 다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전하량은 5 곱하기 80하면 뭐가 됩니까? 40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랑 곱해도 뭐가 된다? 400이 돼야 된다.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는 50V면 된다. 그죠? 50V. 얘랑 곱하기 400. 8 곱하기 50이면 4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2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5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기 인덕턴스 L1, 8, L2, 4인 상호 인덕턴스가 M4인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체 코일에 축적된 자기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얘 보시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점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얘는 점으로 나옵니다. 즉, 이거는 이걸 보시면 얘는 보자마자 L1과 L2가 무슨 접속? 차동 결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차동 결합. 자, 차동 결합 L 공식 같은 경우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자, 대비해 보시면 8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해서 4 헨리가 됩니다. 전체 인덕턴스 L은 4 헨리가 된다. 자, 저장 에너지 W는 2분의 1 Li의 제곱이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죠? 2분의 1 곱하기 4 전류가 5A입니다. 5의 제곱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 계산해 보시면 50 줄 값이 나왔네요. 그죠? 50 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그림과 같이 어떤 부하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더니 순시 전력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였다. 부하의 역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문제가 동상이냐 진상이냐 지상이냐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전압과 전류의 부호가 같으면 그죠? 전압과 전류의 부호가 같으면 P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죠? 다르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자,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호가 같으면 양수, 즉, 요 부분은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요 플러스 부분에서는. 그러면, 자, 부호가 같은 요 구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맞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가 이때는 같다. 그럼 얘는 지금 전압과 요 점선은 지금 전압 파형이고 P는 전력 파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의 파형이 얘는 어찌 됐든 간에 자, 0인 데에서는 전류가 0이란 얘기죠. 전력이 0, 그러니까 전압은 있는데 전력이 0이란 얘기는 전류가 0이란 얘기죠. 그럼 파형이 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전류의 파형이 자, 다시 전압이 0, 전력이 0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전류의 파형이 이렇게. 이렇게. 부호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전압의 파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0이 되는 순간을 볼게요. 자, 이 전압이 되는 파형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전류가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세타만큼 그렇죠? 세타만큼 전류가 느린 거죠. 그죠?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리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는 지상이다 얘기를 하죠. 그죠? 지상이요. 즉, 이 9번 문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부호가 같으면 전력이 0보다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전력이 0인 점은 두 개 중 하나의 값이 0이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의 위상을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림으로 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정연파 교류 전압의 시료값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이론 2장에서 정연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료값의 정의는 뭡니까? 이 교류 전력을 동등한 직류 전력으로 뭐예요? 환산한 값이에요. 즉, 직류는 이러한 파형입니다. 그래서 시료값이나 평균값이나 최대값이나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때 이 교류의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교류에 대한 전력과 직류에 대한 전력을 같게 놨을 때의 전압이라든가 전류의 값을 우리가 시료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 뭐냐?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압이 생성되는 전력 또는 에너지의 효능을 내포한 값이다. 4번이 답이 된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삼상 Y개선의 전원에서 선간전압의 크기가 100일 때 상전압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Y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Y개선에서 VL은 루트 3 VP죠. 그죠?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이게 Y개선입니다. 그러면 자,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는 값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RC 직렬 회로의 크기가 1V이고 각 주파수가 오메가인 정연파 전압을 인가할 때 전류 I의 크기가 2의 각도 60도라면 캐패시터의 용량은 얼마인가? C의 값은 얼마인가?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거를 자 풀어보게 되면 자, 먼저 전압은 1의 각도 0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2의 각도 60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자, 1의 각도 0도가 되겠죠. 요 계산해보면 숫자는 2분의 1의 각도 마이너스 60도가 됩니다. 그렇죠? 60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삼가함수법으로 하게 되면 2분의 1에 자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j 사인 60도가 되겠어요. 코사인 60도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4분의 1 마이너스 j의 4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임피던스가 4분의 1 마이너스 j 4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R일 것이고요. 얘는 XC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XC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요게 4분의 루트 3이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건 뭡니까? C를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C는 루트 3분의 루트 3 오메가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식 유도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C는 루트 3 오메가분의 4가 된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10V의 전압이 인가된 RC 직렬 회로에서 시간 t가 0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캐패시터의 초기 t 0에서 전압은 0V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인 거죠. 자,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서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는 R분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되고요. 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VC는 2의 1-2의 마이너스 RC분의 1 T가 됩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1번 시정수는 RC다. 그죠? 맞죠, 이거? RC 직렬에서 시정수 RC 초. 자, 2번 충분히 시간이 경과되면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그죠? C는 직류에서 개방 상태와 같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얘의 전압과 얘가 충전된 전압이 같기 때문에, 즉 정상 상태가 되게 되면 C에 걸리는 전압 VC는 뭐와 같습니까? 공급 전압 E와 같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면 캐패시터의 전압은 10V를 초과한다. 초과하지 않죠. 그죠? 공급 전압과 어때요? 같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초기 3 타오 동안 캐패시터에 충전되는 전압은 정상 상태의 충전 전압의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는 얘기예요? 이거 요 값이 1-2의 마이너스 3. 그죠? 요 값이 0.9 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전격 전압에서 5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 전압 60%인 전압을 인가할 때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자, 소비 전력 P는 전격 전압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V는 변화하지 않는다. P는 R분의 V 제곱입니다. 그죠? 저항이 변하지 않아요. 소비 전력 구할 때 저항값은 변하지 않겠죠. 뭐만 바꿨습니까? 지금 전압 V를 바꿨어요. 그럼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럼 P 다시라고 하는 애는 원래 50W인데 전압이 60% 됐다는 거, 0.6의 제곱이 됐다 이런 얘기죠. 계산해 보시게 되면 18 와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본 문제는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회로 60Hz 100V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더니 위상이 60도 T진 2A의 전류가 흘렀다.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A의 각도 위상이 60도가 느렸다. 마이너스 60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죠? 느린다는 마이너스잖아요.
2의 각도 마이너스 60도. 자, 이때 임피던스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풀어보면 자,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 됩니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2의 각도 마이너스 60도가 되고 전압은 100의 각도 0도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50의 각도 60도가 되겠죠. 이것을 삼각함수법에 의하면 50의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가 됩니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25 플러스 J에 자 이건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25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4번에서 여러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극좌표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저항이 5옴인 코일에 시력값 220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할 때 시력값이 11A의 전류가 흘렀다. 역률은 얼마인가? 이건 뭐 전압이 220이고 전류가 11A다. 임피던스 뭐입니까?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 11분의 220 계산해보면 20옴.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분의 5 계산해보면 0.25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죠? 코사인의 값이 임피던스분의 저항이다라는 걸 알면 풀 수 있겠죠. 0.25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간격 D 20cm인 평행도선 1m당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먼저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공식 F를 보시게 되면 D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단위가 뉴턴 퍼 메타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I1과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I1, I2가 같으니까 얘를 그냥 I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건 뭡니까? 전류에 관한 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전류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I는 루트 2분의 F D 곱하기 10의 7승이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분의 F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간격은 20cm니까 0.2m가 되겠다. 그죠? 곱하기 10의 7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루트 3이다 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류는 루트 3A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자, 그림 같은 파형의 시력값과 평균값의 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것은 반파 부형 파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반파라고 하는 건 구형파의 반인 거죠. 그러면 구형파부터 보도록 할게요. 구형파. 자, 구형파에서 시력값, 평균값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습니다. VM이랑 같습니다. VM입니다. VM. 평균값도 얘는 VM 똑같습니다. 이거죠. 그 중에 반만 있다. 그럼 시력값은 몇 배가 됩니까? 얘는 시력값은 루트 2분의 1배가 됩니다. 얘는 평균값은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자, 반파 구형파의 평균값분의 시력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2분의 1분의 루트 2분의 1이 얼마냐 이거죠. 얘는 루트 2 나오죠. 이거죠. 루트 2.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연파, 반파 정연파, 그 다음에 구형파, 반파 구형파, 삼각파에 대한 시력값, 평균값, 파형률, 파고율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정규반에서 우리가 표로 다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자,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회로 1V의 전압을 인가하는 오랜 시간이 경과됐을 때 전류 I의 크기는 얼마인 거죠? 오랜 시간이 경과됐다. 뭐예요? 정상 상태에서 직류네요. 얘는 개방.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L은 단락. 이거죠. 그럼 뭐예요? 1V의 전압원에 1옴의 저항만 있는 거죠. 여긴 개방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1V, 1옴, 전류는 1A.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선수 천이 코일과 25의 저항의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1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라면 시정수는 얼마인가? 이런 공식 있었나요? 이런 공식. N파이는 Li. N파이는 Li. 본 적 있는 거죠. N파이는 Li.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L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L은 I분의 N파이가 됩니다. 자, 넣어보면 전류는 10, N, 1000 곱하기 자속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3 헬리라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L은 3헬리고 저항이 25민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구하라.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3 해서 0.15 세크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지방직 9급 전기 이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